자, 혼돈의 금리는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. 뭐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이제 0.25% 정도 올릴 것 같다. 기존에 이제 막 0.5%씩 팍팍팍 올리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례 없던 빅스텝들을 밟았었는데 이제 0.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뭐 동결이 됐을 수도 있고 0.5%가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요.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은 한국은행이 이제 0.25 정도만 올릴 거라고 본다는 거. 뭐 이런 기사들도 있기 때문인데 뭐 동결하겠다고 예상하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지만 대다수는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0.5를 올리겠다라고 보는 분들은 또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0.25가 대세이지 않을까. 그리고 최종 금리도 뭐 아마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거 보면은 지금 거의 상단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. 뭐냐면 예금 금리가 지금 3%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. 물론 특정 은행이 3.99입니다. 3.99니까 사실 4이긴 한데 연 5% 정도 주던 1금융권 5대 은행들이 4% 정도로 갑자기 1%나 예금 금리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대출 금리는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잖아요. 다른 영상에서 설명도 했지만 은행채 발급을 못하게 했었어요. 발행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중의 자금을 다 끌어당긴다고 해가지고 회사채를 좀 사게 하려고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채 너네 좀 하지 마. 저리로 하지 마. 그래서 잠깐 멈춰라고 해가지고 예금 금리가 갑자기 막 올라갔었던 게 있었습니다. 아니 채권 발행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저희도 돈이 필요한데 너네는 은행이니까 예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예금을 경쟁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제 시중 은행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금 금리를 많이 올려줬었는데 은행채 발행이 되면서 굳이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은행채를 발행하든 뭐 시중에서 이제 경쟁을 안 해가지고 이제 그 조달 금리 자체가 낮아진다면 대출 금리도 같이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. 근데 이건 또 계속 높아요. 계속 높아지고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것도 또 의아하단 말이죠. 근데 이거는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게 지금 연동되는 게 있잖아요. 아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가산금리 뭐 1.5, 뭐 2 이렇게 해서 주는 거를 아실 겁니다. 이게 변동금리죠. 요 뒤는 가만히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동안 장기간 1% 정도 수준에서 있던 게 조금 올라가지고 1.5였는데 이게 최근 사이에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4.34까지 가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든 건물담보대출이든 다 급등하게 된 게 이것 때문입니다. 이게 은행채 막히고 채권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코픽스 금리가 급등했었던 거죠. 그럼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천천히 좀 내려오겠죠. 아무래도.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은행이 지금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게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너네들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대출을 하려고 막 예금을 막 모으냐. 아니 은행채를 막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예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 그렇게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예금금리 올리면 그게 또 코픽스에 반영돼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데 가뜩이나 대출 이자가 높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데 야 니네 왜 그러는 거야? 아니 형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? 금리 경쟁 하지 말까요? 그래 너네 좀 조용히 있어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금리 경쟁 안 할게요. 해가지고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럼 예금금리 내리고 있었는데 예금금리 내리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간다고 욕하는 거죠. 그러면 이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. 맞죠? 아니 그럼 저 금리 올려도 돼요?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.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개입을 하더라도 지금 이 위태로운 시장을 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국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. 혹시나 니네 뭐 지금 조금 더 붙인 거 있으면 내가 다 찾아내겠다. 니네 예금금리 깎은 거는 알겠고 대출금리 올라가는 것도 알겠지만 안 돼. 그래도 안 돼. 은행 너네가 좀 손해는 좀 봐야 돼. 라고 푸시를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약간 찔리는 은행도 있었나 봐요. 왜냐하면 유독 높은 데가 있었거든요. 상단이 8%인 데가 막 있었어요. 그런 곳들이 저 마침 내리려고 했었는데 그 뭐 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마침 내리려고 했던 거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네요 하면서 0.9%를 인하하기도
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참 복잡해요. 막 금리는 막 어떤 데는 엄청 높고 어떤 데도 깎아주고 있고 결국에 지금 다들 이 금융권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도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2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0.2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음에? 라는 게 고민이겠죠. 지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환율이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. 원래 1,400원만 갈 때만 하더라도 1,500원, 1,600원 간다. IMF 또 온다라고 하던 게 고작 2달 전인데 지금은 1,230원대를 찍습니다. 그 말은 1,200원이면은 옛날 정도예요. 그냥 옛날에 아주 뭐 심각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지금 금융 뭐 부실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환율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 쓱 내려왔어요. 그러면 지금 환율이 내려온다는 거는 외환이 빠져나갈 위기감이 좀 낮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볼 만도 하겠죠. 근데 환율이 좀 내려가면 또 대출 금리도 또 안정화될 법도 한데 근데 또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그 은행이 뭔가 조금 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뭐 제가 내부적인 정보를 모르니까 이건 제가 뭐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만 어쨌든 환율도 많이 내려가고 조달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결국에 이래나 저래나 그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대출금리 상승세는 곧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아요. 잠깐 조금 피크 찍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지 않을까.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상단에 도달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피크 찍어 있는 이 금리들도 조금은 좀 불안감이 진정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은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1%가 될까 말까다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도 많이 꺾이는 와중에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를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거기다가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,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익률이 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고 뭐 하이닉스는 뭐 적자로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는데 사실 지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뭐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뭐가 됐든지 간에 외화를 벌어와야 될 기업들도 지금 힘들단 말이죠. 그러면 지금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쪽도 시장이 되게 지금 뭐 붕괴 직전의 단계에서 막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죠. 채권 시장, 뭐 PF 시장 뭐 난리 났다고 해서 특정 단지를 아예 정밀 조준해가지고 규제를 막 다 풀어주기까지 하는 와중인데 이런 와중에서 금리를 그럼 계속 올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겠죠. 이게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과거를 봤더니 정부가 뭔가 대규모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도 같이 인하하거나 동결을 했더라.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이 규제를 많이 푼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이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걸 텐데 그 상황에서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. 별개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뭐 오른쪽으로 가고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.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번에 아예 동결을 예측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정부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또 금융권이 이동하게 되면은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있어서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뭐 채권 시장이 아주 난리 났었는데 이것도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고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상단이 왔으니까 이 금리가 낮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변수가 좀 적어지니까 이제 좀 예측이 되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좀 한숨 돌리는 거죠. 그러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뭐 정부의 정책만 보면요. 이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대출금리는 어떻게든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중은행들 보고 막 예금금리도 낮추고 대출금리도 낮추고 최대한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금리 올라가는 거랑은 상관없이 실질 금리는 잡는 식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긴축으로 간다라는 거는 일관되게 가지만 실제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저금리를 어떻게든 빌려주려고 노력하겠다 정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큰 틀에서 금리 상단은 3.25 아니면 3.5가 맞지 않나.
라고 현재는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3.75를 보는 분들이 소수다 보니까. 그럼 3.25 아니면 3.5인데 어쨌든 이거에서 유지가 되겠죠. 그러면 차츰차츰 불안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급등하고 막 어디서 막 사고가 터진다고 하고 뭐 미분양 터진다고 하니까 다들 겁나는데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고 이제 유지만 되더라도 불안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산 금리들도 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이게 너무 높아요, 지금. 이런 것들도 좀 내려가서 기준금리는 유지되는데 실질금리는 그래도 조금씩 좀 저감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버티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지금 잘 먹힐 것이냐 이게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. 아주 뭐 시장을 확실하게 떠받들어 줄 정도의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또 나오면서 이제는 받쳐주는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규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때리던 거를 멈췄다고 해서 혜택은 아니거든요. 그럼 이제 조금씩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의 규제를 생각했던 이거는 안 풀려라는 거를 조금 더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책 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 유예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해서 결국에 이 시장이 급락하는 거를 막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보합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어떤 정부도 급등도 좋아하지 않지만 급락도 좋아하지 않거든요. 정치를 하려면 어느 한쪽은 좋아하는데 어느 한쪽은 엄청 싫어하고 이런 일들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책들이 빨리 나오고 있지만 이걸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추가로 정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. 아마 1월, 2월에도 정책 한두 개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.